서울의 으슥한 골목길. 시간은 새벽 1시. 누군가 저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뉴욕이었다면 911에 전화를 걸고 숨을 곳을 찾아 죽어라 달려야 할 상황. 그날 밤 저를 쫓아오던 발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그 순간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충격적인 한국의 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총기 사고래. 스마트폰 뉴스 알림을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너무나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달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강남역 거리.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한낮처럼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거든요. 고개를 돌릴 때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큰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걸어가고 있었고, 길 건너편에서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웃고 떠들며 걸어가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스타벅스 테라스에 노트북과 가방을 덩그러니 둔 채 화장실로 향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상상만으로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밤에 헤드폰을 끼는 건 절대적 금기죠.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요. 노트북은 1분도 안 돼 사라졌을 겁니다. 하물며 10대들이 밤거리를 활보한다고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순찰차가 멈춰 서겠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릴리 스미스, 27살의 뉴욕 온라인 뉴스 기자입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취재하러 왔지만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게 될 줄은 몰랐죠. 그날 저녁,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 생소한 한글 간판들 사이로 형형색색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죠. 시계는 이미 11시를 훌쩍 넘어 있었지만 더 놀라운 광경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역을 잘못 내렸나 봅니다. 낯선 출구 앞에서 휴대폰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친절하게 말을 건네는 그녀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숙소 주소를 보여드리자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데리고 지하철역까지 직접 안내해 주셨죠. 이 출구로 나가시면 5분 정도 걸으시면 돼요. 늦은 시간이니 조심해서 가세요. 환한 미소와 함께 건네는 친절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길을 묻는 것조차 조심스러운데 그 순간 이 도시의 사람들은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배려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카페 앞 벤치에 노트북과 가방을 두고 전화를 받으러 저만치 걸어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지켜봤죠. 저 가방이 사라지는데 몇 초나 걸릴까?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마치 그 가방이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밤 시간에 혼자 근무하는 직원은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편의점은요, 총기강도 예방을 위해 늘 2명 이상이 함께 근무하고 카운터에는 반드시 방탄 유리가 설치되어 있죠. 게다가 밤에는 현금 거래도 되도록 피한답니다. 거리 곳곳에는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식당과 카페들이 즐비했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퇴근길 직장인들은 야식을 사들고 걸어가고 있었죠. 마치 낮과 밤의 구분이 없는 듯 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서울이 맞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해가 지면 사람들은 집 안에 틀어박히고 거리는 순찰차 사이렌 소리와 불안감만이 가득하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죠. 이런 놀라운 경험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뉴욕에 있는 가족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영상통화 화면 속 남자친구 마이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릴리, 제발 정신 차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밤길은 위험해. 특히 혼자 있는 여성은 더더욱.
남자친구 마이클의 영상통화 속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뒤로 보이는 부모님의 표정도 심각해 보였죠. 릴리, 내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 아버지가 화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0년 동안 경찰로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도시의 밤거리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거야. 뉴욕도, 파리도, 도쿄도. 한국이라고 다를 게 없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어제 새벽까지 혼자 돌아다녔거든. 제 말에 영상통화 속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릴리, 너 미쳤어? 마이클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호텔로 돌아가. 이런 무모한 행동은 그만둬. 내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걱정이 이해는 되지만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안전한 도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CCTV가 빼곡히 설치된 거리, 24시간 순찰하는 경찰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지켜주는 시민들의 모습. 여기 진짜 달라. 지하철역에서 술 취한 사람을 봤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 뉴욕이었으면 바로 911에 신고가 들어갔을 텐데. 그건 오히려 위험한 거 아냐? 아니, 그 사람 옆에서 여자들이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앉아 있었어. 무서워하는 기색도 없이. 여기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상이야. 마이클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부모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도시의 안전함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목격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 마이클. 나중에 내가 직접 와서 보면 알게 될 거야. 여기서는 밤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야. 그냥 또 다른 낮일 뿐이라는 걸.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밝게 빛나는 거리, 평화롭게 걸어가는 사람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안전함이 결코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취재 일정으로 방문한 서울경찰청 관제센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20분이면 CCTV 영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AI 분석 시스템이 용의자를 자동으로 추적하고 실시간으로 도주 경로도 파악하죠. 서울경찰청 관제센터의 한 경찰관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수십 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속에는 서울 곳곳의 실시간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원래는 단순히 스마트시티 기술을 취재하러 왔지만 이제는 더 큰 이야기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관제센터장이 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명품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CCTV로 택시 번호를 추적해서 20분 만에 찾아드렸죠. 그분이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자기 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욕에서는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리면 거의 포기해야 하니까요. 운이 좋아도 며칠은 걸릴 일인데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저는 이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람들을 지키려는 진심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작년에는 한 여성분이 스토커 피해를 당했는데 신고 접수 15분 만에 검거했습니다. CCTV와 시민들의 제보, 그리고 경찰의 발빠른 대응이 삼위일체를 이룬 거죠.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신고 후 경찰이 오는 데만 평균 30분이 걸리고 CCTV 확보에도 며칠이 걸리는 게 보통이니까요. 더구나 영상을 확보한다 해도 화질이 너무 낮아서 용의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모니터 요원들은 3교대로 근무하면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이상 행동을 감지하면 바로 알람이 울리고 현장 경찰관들이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이죠. 관제센터를 둘러보며 든 생각, 이래서 그렇게 안전하구나. 하지만 곧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범죄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검거하는 것보다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담당 경찰관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모니터 화면 속에는
한밤중임에도 밝게 빛나는 서울의 거리가 펼쳐져 있었죠. 마치 거대한 별자리처럼 반짝이는 CCTV들. 그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닌 시민들을 지키는 보호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어요. 그게 가장 큰 힘이죠. 거리 인터뷰를 하면서 만난 50대 여성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30년간 편의점을 운영해왔다고 했죠. 한밤중에도 혼자 일하는 것이 무섭지 않냐는 제 질문에 그녀는 오히려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서워할 일이 있나요? 여긴 한국이에요. 손님들도 다 이웃이고 CCTV도 있고 비상벨만 누르면 경찰이 금방 와요. 새벽에 술 취한 손님이 와도 대부분 어머님 하면서 인사하고 가는걸요. 길모퉁이에서 만난 대학생 커플의 대답은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밤길이 특별히 무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안전한 거죠. 20대 여성의 말에 남자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CCTV가 있고 신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식인 것 같아요. 누군가 위험에 처한 것 같으면 모른 척하지 않거든요. 다들 그냥 자연스럽게 도와주죠. 그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힘겹게 걸어가시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순식간에 주변에 있던 3명의 젊은이들이 달려가 도와드렸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죠. 여기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지 않아요. 물론 나쁜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한 중년 남성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는 30년간 택시 운전을 해왔다고 했죠. 밤늦게 취객을 태울 때도 겁나지 않느냐는 제 질문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술 취한 손님이 깜빡 잠들었다가 깨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이게 우리나라예요. 취해서 정신이 없어도 예의는 지키는 거죠.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택시 기사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안전하지 않았어요. 밤만 되면 불안하고 무서웠죠. 하지만 우리 세대가 하나하나 노력해서 바꿔왔어요. 서로 믿고 배려하고 지켜주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됐죠.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거예요. 택시 기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곳의 안전은 첨단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쌓아올린 신뢰와 노력의 결실이었던 거죠.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안전은 단순히 CCTV나 경찰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특별한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뉴욕에서 취재했던 범죄 기사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맨해튼 한복판에서 또다시 발생한 총격 사건, 브루클린 지하철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 늦은 밤 센트럴파크 근처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매일같이 이런 기사를 쓰면서도 무뎌져 있었나 봅니다. 그게 도시의 어두운 이면이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에서 보낸 며칠이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여전히 거리는 밝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퇴근이 늦은 회사원들은 여전히 거리를 오가고 있었죠. 문득 뉴욕에서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늘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 걸음을 재촉하고 뒤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해야 했죠. 하지만 이곳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밤에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범죄율이 낮아서가 아니었어요. 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신뢰와 배려의 문화. 그것이 제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안전망 속에 있는 것 같은 이 안도감이 제가 그동안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아왔는지 깨닫게 해주었죠. 스마트폰을 꺼내 최근 찍은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새벽까지 텐트를 치고 놀고 있는 가족들, 밤늦게까지 운동하는 시민들, 24시간 문을 여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들이었죠. 아무리 CCTV가 있어도 밝은 조명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뉴욕 경찰서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범죄는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빠르게 대응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막는다고 했죠. 단순히 첨단 기술의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시스템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하다니. 제가 알던 도시의 밤은 공포와 불안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밤은 달랐죠. 그것은 또 다른 낮이었고 새로운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두렵지 않은 도시. 이제는 저도 그 평화로움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을 거닐며 촬영한 동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연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저기 좀 보세요. 옆에서 취재를 도와주던 한국인 스태프가 가리킨 곳을 보니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캠핑하고 새벽까지 놀다가 아침에 출근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예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소지품이었습니다. 비싼 자전거들이 아무런 잠금 장치 없이 텐트 옆에 세워져 있었고 캠핑 용품들도 아무렇게나 펼쳐져 있었죠. 마치 자기 집 마당처럼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강공원 곳곳에서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질서는 단순한 규칙이나 감시 때문이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풍경이었던 거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해가 지면 통행이 금지됩니다. 그나마 허용된 시간에도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하죠. 하물며 밤새 텐트를 치고 놀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근처 편의점에서 막 나온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친구들이었죠. 아이스크림을 손에 든 채 까르르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저러면 큰일 났죠. 스태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부모님들도 별로 걱정 안 하시나 봐요. 한국이 이만큼 안전해진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취재를 위해 들른 24시간 카페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학생들, 늦은 회의를 하는 직장인들,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들, 마치 나처럼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이런 카페가 있나요? 커피를 건네며 카페 직원이 물었습니다. 있긴 하지만 밤에는 문을 닫아요. 위험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는 24시간에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밤에 더 손님이 많을 때도 있죠. 그렇게 서울의 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일상처럼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한국의 안전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첫 문장을 쓰고 잠시 멈췄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깊은 밤 혼자 일하는 편의점 직원, 새벽까지 텐트를 치고 있는 시민들, 스마트폰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들. CCTV와 첨단 기술은 도시를 감시하는 눈이 되어주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안전은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 시작된다. 키보드 소리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뉴욕의 밤거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들이 이곳에서는 일상이 되어 있다. 새벽 1시가 넘어도 카페에서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한강공원에는 텐트를 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밝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 사이로 아파트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시계는 이미 밤 11시. 하지만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요. 그래, 마지막이야. 그네를 타는 아이와 엄마의 평화로운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해가 지면 아이들은 집 안에 꼭꼭 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선 밤이 또 다른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금 본 광경을 기사에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한국인들은 말한다. 우리는 서로를 믿는다고. 그리고 그 믿음은 허상이 아니다.
그들은 실제로 서로를 믿고 배려하고 지켜준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가 된 진정한 이유다. 기사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취재하러 온 것은 스마트시티 기술이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요. 바로 사람과 기술이 만들어낸 완벽한 하모니였습니다. 한국의 밤은 누구에게나 평화롭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걷고 웃고 꿈꾼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분명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것입니다.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단순히 첨단 기술로 무장한 도시의 이야기를 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곳의 시민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키며 함께 안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CCTV와 스마트 시스템은 그저 이들의 신뢰를 돕는 보조수단일 뿐이었죠. 진정한 안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놀라운 경험을 가족들과 나누는 일뿐이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릴리. 그런 곳이 정말 있다고. 말도 안 돼. 미국으로 돌아온 후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을 뉴욕 경찰로 일해온 그였기에 더욱 그랬을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재에 들어가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사우스 코리아 크라임 레이트 스태티스틱스라는 검색어가 적혀 있었죠. 아빠, 뭘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 서울이 뉴욕보다 인구가 많은데 범죄율은 10분의 1 수준이라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도시의 경찰 시스템을 연구해왔지만 이건 정말. 말끝을 흐리는 아버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빠. 제가 직접 찍은 영상도 있어요. 가족들은 숨죽인 채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2시의 한강공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연인들, 텐트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젊은이들. 마치 한낮처럼 밝고 평화로운 광경이었죠. 세상에. 어머니가 입을 가리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건 연출된 거야? 형사 출신인 아버지의 본능이 발동했나 봅니다. 아니요, 전부 실제예요. 제가 직접 본 그대로를 찍은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그들은 서로를 믿어요. 아빠, 그게 다예요.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죠. 식탁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간 뉴욕의 범죄와 싸워온 아버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꿈꾸던 그런 도시가 실제로 존재하다니.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제가 느낀 특별한 신뢰와 안전에 대해서요. 가족들의 반응은 처음엔 놀라움이었다가 이내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부러움이 되었죠. 우리도 언젠가 저런 도시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뉴욕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매일 밤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창문을 3번 잠그고 현관문의 자물쇠를 확인하는 일상이 이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네요. 아침 편집회의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릴리, 한국의 그 기사 말이야. 정말 과장 없이 다 사실이야? 과장이요? 오히려 글로는 다 표현하지 못했어요. 제 대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있어요, 그런 곳이. 기술은 도시를 감시하고 시민들은 서로를 지켜주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 이제는 매일 밤 뉴스를 보며 생각합니다. 한밤중에도 평화로운 한강공원의 풍경, 새벽까지 불빛이 환한 거리,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시민들. 그곳에서 배운 신뢰와 배려의 가치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 뉴욕도 언젠가 변할 수 있을까요? 경계심 대신 신뢰로, 불안 대신 평화로, 고립 대신 연대로. 한국에서 경험한 그 특별한 신뢰와 배려의 문화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안전이 단순한 목표가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가치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작은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죠. 처음엔 의아해하던 옆집 할머니도
이제는 따뜻한 미소로 답해 주십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모임도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동네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합니다. 릴리, 내가 시작한 이후로 이 동네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어제는 경비원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시민들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국은 그것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놀라운 나라였고, 그런 변화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희망도 보여졌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창밖으로 뉴욕의 밤거리를 바라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안전은 첨단 기술과 시민의식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높은 시민의식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만들어낸 기적.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자부심과 희망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안전한 밤을 함께 자랑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